영동 지역 시장 군수 출마자를 모두 확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선을 거쳐 곧 후보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강원도지사 선거전이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거대 양당 후보들은 지역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올해부터 지방의회가 독자적인 인사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내부 충돌이 일어나는 등 제도 정착이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삼척의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상당히 진행돼 내년 하반기쯤 첫 가동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일부 반대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학교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학생과 교직원 전용 선별검사소 운영이 이번 주 금요일 중단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주 11,000명이던 학생 확진자 수는 4월 첫째 주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더니 지난주에는 2,000명대로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강릉과 춘천, 원주에서 운영한 학생과 교직원 전용 선별진료소를 오는 29일 철수하고 학교 일상 회복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6시까지 도내 신규 확진자는 강릉 347명, 속초 165명, 동해 158명 등 모두 2,942명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47만 4천여 명입니다. 영동 지역 시장 군수 선거 출마자가 속속 확정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영동 지역 6개 시군과 태백 정선 지역 후보자를 확정한 가운데 국민의힘도 곧 후보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거대 양당의 양자 대결이 이뤄질 전망인데 현직 단체장이 경선에서 탈락하는 이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릉시장 후보로 전략 공천된 김우영 후보가 오늘 공식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김우영 후보는 서울시와 청와대 등 중앙 무대에서 정치 행정가로 일한 경험을 살려 국민체육진흥공단 강릉 이전과 전국 최고의 공공서비스 도시 조성,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기관 등 7가지 미래 구상을 담은 강릉 발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도전하고 부딪히는 그런 근성 있는 삶을 살아왔고 그 저의 삶이 하나의 경험적 자산이 되어서 지금의 강릉의 어떤 대반전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더불어민주당은 영동 지역 6개 시군과 태백 정선에서 시장 군수 후보를 모두 정했습니다. 속초는 현직 김철수 시장이 탈락하고 주대하 도의원이 시장 후보로 확정됐고 동해의 최석찬 시의원, 삼척에선 김양호 시장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심규환 동해시장과 김양호 삼척시장은 3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이에 앞서 고성군은 한명준 군수, 양양은 김정중 도의원, 태백은 류태호 시장, 정선에선 최승준 군수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양양 김진아 군수와 심규환 시장을 후보로 확정한 가운데 나머지 지역은 경선을 거쳐 이달 말 최종 후보를 선출합니다. 한편 현직 김한근 시장이 탈락한 국민의힘 강릉시장 경선에선 김홍규, 심영섭 후보가 치열한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내일 오후 1시 50분부터 60분간 MBC 강원 영동을 통해 생방송으로 당내 경선 토론회를 갖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이번 6일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인 관심 선거구로 떠오른 강원도지사 선거판이 초반부터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광재, 김진태 후보는 각기 다른 지역을 방문해 차별화된 지역 공약을 내놓으며 표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국회의원이 강원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11년 전 도지사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떠났던 강원도청 앞에 다시 서서 강원도가 홀대받는 시대를 끝내고 강원도 전성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저는 강원도가 경제와 교육과 복지와 문화에서 도약하는 시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어 춘천을 찾아 강원도 수부도시의 위상을 확실히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춘선 도심구간 지하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와 함께 교육행정혁신도시, 문화콘텐츠 기업도시, 대학도시로 키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강원도청사 이전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략에 반대하며 도청사는 춘천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저는 도청사가 신청사가 정해진 대로 이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춘천에 이전을 하는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는 강릉을 찾았습니다. 강릉에 강원도청 제2청사를 신설하고 강원도 제2의 행정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3급인 환동의 본부장을 부지사급으로 격상시키고 강원도청 신축에 맞춰 제2청사도 신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지사에 당선되면 그 즉시 제2청사 신설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 절차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아울러 경포호를 전남 순천만, 울산 태화강에 이어 세 번째 국가정원으로 승격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금 아르떼 뮤지엄 이런 등등 문화예술의 명소와 연계해서 전국 최초의 스마트 생태 공원을 만들겠습니다. 두 후보는 앞으로도 나머지 시군을 돌며 지역 맞춤 공약을 제시하고 표심을 끌어모을 계획입니다. 이 같은 두 후보의 공약 경쟁이 강원도지사 선거 초반 새로운 승부처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올해부터 강원도와 각 시군의회가 독자적으로 인사권을 갖고 정책 지원 인력도 뽑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정할 권한도, 직원 정원을 늘릴 권한도 받지 못해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인사권을 처음으로 행사하다 보니 충돌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라 광역과 기초지자체의회가 독자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의회 사무국이 지자체 산하조직 가운데 하나로 있으면서 임용과 복무, 징계 등이 지자체장에게 달려 있었던 지금까지와 달리 의회 의장이 권한을 갖게 된 겁니다. 정책지원 전문 인력인 정책지원관도 의원 정수의 2분의 1 선에서 뽑을 수 있게 돼 입법 활동에 탄력을 받을 걸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껍데기뿐인 독립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인사권이 주어졌을 뿐 예산권과 조직권은 넘겨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산은 여전히 지자체에서 받아야 하고 조직 정원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다 보니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조직 규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승진에 어려움이 있을 걸 염려하다 보니 정원을 채우지 못해 지자체 공무원들이 파견된 곳들도 많습니다. 원주의 경우 현재 31명 가운데 19명이 파견자로 채워져 있고 군 지역들의 경우도 절반가량은 파견을 받는 상황입니다. 한 군의회 관계자는 시 지역은 비교적 인원이 많다 보니 인사에 있어 체계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군 지역은 10명 정도다 보니 인원 채우기도 쉽지 않다고 고충을 밝혔습니다. 인사권 행사가 처음이다 보니 충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주시 의회의 경우 인사위원회를 앞두고 의장의 비서로 근무한 7급 직원이 승진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면서 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전을 수행하는 비서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2년 7개월만 하시는 거고 이런 사례는 전국적으로 전혀 있지가 않은 상황이죠. 시장 군수를 제대로 견제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꼽혀온 인사권 독립의 첫 걸음을 지방의회가 내딛고 있지만 제 역할을 하기까지는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삼척 지역엔 석회석 폐광산 부지를 활용한 화력발전소가 또 들어서고 있습니다. 해안 침식 등의 피해로 인해 한때 일부 공사가 중단됐는데 공사가 다시 시작된 이후 사업이 순조롭게 이뤄져 내년 하반기쯤 발전소가 가동될 전망입니다. 배연한 기자입니다. 거대한 석탄 저장 시설과 발전 시설 등에 뼈대가 거의 세워졌습니다. 250m 높이의 굴뚝도 들어섰습니다. 포스코 계열사인 삼척 블루파워가 폐석회광산 139만 제곱미터 부지에 짓고 있는 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입니다. 삼척 블루파워는 지난 2018년부터 모두 4조 9천억 원을 투입해 1050메가와트급 화력발전소 2기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11월 말에는 오일로 해서 점화 테스트를 하면 내년에 1호기 준공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로 판단됩니다. 1호기 준공 후에는 6개월 텀으로 해서 2호기 시운전을 해서 지난해 상반기까지 해안 침식 문제로 8개월가량 중단됐던 항만 공사도 지금까지는 순조롭습니다. 환경당국이 침식 저감 시설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고 나서 공사가 다시 시작됐고
발전사업자도 해안 침식과 관련한 이행 계획서를 따로 제출했습니다. 여기에다 삼척시는 해안 침식 발생에 대비해 전문가와 주민대표 등 14명으로 지역 협의체를 꾸려 의무사항 점검과 보안사항 이행 여부 등을 상시로 확인하고 있어 예전과 같은 큰 반발은 거의 없습니다. 또 지금도 계속 침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고 공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척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별도의 민간위원회를 구성해서 침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안 침식으로 인한 주민과의 갈등이 일단락되면서 발전 사업자 측은 항만 공사 중단으로 인해 늦춰진 공격률을 회복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발전 사업자 측은 해상 석탄 하역 시설의 건설 공법을 일부 변경해 공사 기한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공격률은 70% 정도인데 공사 기한이 줄어들면 내년 10월쯤 1호기 가동이 가능하고 2014년 4월에는 2호기도 가동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환경단체들의 요구가 여전히 거세고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도 사업 추진의 변수로 작용할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강원도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번기 농업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3,574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농업 현장에 투입합니다. 1차 입국자 412명은 지난 4일부터 양구와 홍천 등 4개 시군에 우선 배정했고 이후 입국하는 2,214명은 10개 시군을 통해 일손 부족 농가에 바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10개 시군 12곳의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내국인 농업인력도 충원하고 민관군 협업으로 농촌 일손 돕기도 추진합니다. 올해부터 선택 과목이 폐지되면서 강원도교육청 임용시험 경쟁률이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도교육청이 올해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147명 모집에 1,088명이 지원해 평균 7.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3.57대 1의 절반 수준으로 올해부터 수학과 행정학 등 6개 과목 중 2개를 선택하던 제도가 폐지되고 교육학과 행정법으로만 시험을 치르게 되면서 다른 기관과의 중복 접수가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강원랜드가 신입과 경력 직원 160명을 모집합니다. 신입 직원은 카지노 딜러 88명, 사무행정 24명, 객실 서비스직 10명, 조리 9명, 카지노 영업 지원 7명, 레저 운영 5명 등 148명입니다. 경력 채용은 기록물 관리 전문 요원, 슬롯머신 개발, 변호사 등 12명입니다. 입사 지원자는 강원랜드 홈페이지에서 다음 달 9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고성 봉포 앞바다에서 청상아리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오전 6시쯤 고성군 토성면 봉포항 인근 2.8km 해상에서 길이 3.2m, 둘레 2m의 청상아리가 그물에 걸려 혼획됐습니다. 청상아리는 상어 가운데서도 특히 공격성이 강하고 움직임이 빨라 인명피해가 날 우려도 있습니다. 속초해경은 연안 순찰을 강화하고 해양레저 이용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강원영동 4월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강릉방송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시청자위원들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현안을 더 꼼꼼히 방송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동해안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에 부족한 점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한정우 MBC 강원영동 사장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더 나은 프로그램 제작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가 해양문화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스터플랜 수립 최종 용역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바다와 관련된 정책을 발굴하고 해양문화 콘텐츠를 다양화할 수 있는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목표로 일상관광과 해양 헬스케어 활성화 등 4대 전략사업과 10개 전략과제, 32개 세부 추진사업이 제시됐습니다. 용역 결과는 국가 정책사업 유치와 공모사업, 국비 반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